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일머리도 없다 보니까 늘 주눅이 들면서 사회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독서법을 실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그렇게 서서히 다가오지도 않았다는 건데요. 그냥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을 골라 실천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을 뿐인데 어느새 제 생활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책을 읽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독서법이나 대단한 성공 스토리는 아니지만 저처럼 자신의 삶에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독서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고 합니다. 이를 30이 넘으면서 실감할 때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면 예전처럼 편하고 반가운 건 똑같은데 뭔가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데요. 익숙한 것만 찾게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도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생각이 유연했던 과거와는 달리 친구들에게 경직되고 호전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가 저는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이 담겨 있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죠.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점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천했던 독서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천적 독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고 실천하면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그 설레는 경험이 저를 독서의 세계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읽거나 한 권을 깊이 있게 읽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책의 일부분을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대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찾은 책을 제대로 적용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을 할애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 매트리스라는 걸 실천했을 때였는데요. 머릿속 일정을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고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잡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더니 생활의 피로도가 확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도 통제되고 업무 능력도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거나 한 권을 깊이 있게 정독하는 식의 독서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책의 내용을 내 생활에 녹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꼭 기억하고 싶은 아주 좋은 내용이 담긴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책들은 당장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이 역시도 이 내용을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배달의 민족의 이 대표였던 김봉진 전 대표가 과시적 독서가라고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과시적 독서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책을 읽고 블로그에 책을 요약하는 것만 이렇게 쭉 해오다가 우연한 계기에 친누나에게 책 내용을 자랑하고자 설명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였죠. 책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고 그렇게 읽은 내용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생각으로 책을 읽으면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자기도 모르게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저는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남들에게 3문장 이상 말을 해본 경험도 없던 제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요. 좋아하는 책을 이야기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으면 독서 모임에 가서 이야기할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훨씬 더 농도가 짙은 독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남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 독서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독서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성취감이었어요. 이 노력이라는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생각보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물론 대단히 큰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에겐 그 정도 성취가 필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옅어져 갔습니다. 이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보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책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의미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다 보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인 원리를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과정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독서를 시작했다면 가장 첫 번째 책은 글쓰기에 대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글이란 건 말의 긴 호흡으로 써놓은 거잖아요. 글쓰기에 관련된 책에는 글의 구조와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써 있습니다. 먼저 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게 되면 책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면서 맥락도 잡히고 집중력도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실천하고 있는 독서법과 달라진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독서가 성공적이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